네,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 921 초이스 인 BIC 오늘은 3회차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동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쿠타르크님과 921 초이스 인 BIC를 한번 즐겨볼 건데 총 91개 작품 중에 어제는 43개를 봤고요. 이제 48개가 남아있는데 2회차에 걸쳐서 나눠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이번 921 초이스 인 BIC를 보시면서 아 이런 게임도 있구나 저런 게임도 있구나를 많이 느끼시고 또 즐기시러 가셨다는 분들의 평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오늘도 역시나 쿠타르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살짝 딜레이가 있었어요. 예, 좀 아유 죄송할 게 아니라 이제 워낙 이제 어제 또 많은 그런 게임들을 보시면서 그 걸작들을 뽑아내시면서 또 오늘의 평가를 위해서 게임을 즐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의 평가를 워낙 즐기다 보니까 살짝 딜레이가 있었다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역시나 저희는 여기 보이시죠? PCR 검사, 음성 확인 그리고 여기는 백신 접종 맞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진행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게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주피터 문 메카라는 게임입니다. 바로 진행하니까요. 카드로 인해서 이 로봇의 파츠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를 조종해서 상대 메카를 쓰러뜨리는 게임인데 로봇을 조종하는데 독특하게 이제 카드를 활용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모든 부품들이 다 화면 하단에 카드의 형태로 깔려요. 이를테면 뭐 레이저 무기, 네. 아니면 직접 뭐 빔 무기 이런 거를 수리 같은 것도 있고. 예. 그래서 계획적인 게임 진행은 이제 덱 빌딩, 이른바 슬레이더 스파이어로 대표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런 기계들의 전투를 이렇게 덱 빌딩의 방식으로 풀어 나간다는 점이 좀 참신하게 다가오는 게임이었습니다. 확실히 뭐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에 만날 그런 게임들도 이런 참신한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참신한 메커니즘들이 이 인디 게임의 그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두 번째 게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에이션 온 코다 투 옐로우 스카이라는 게임이죠. 이게 화면 구석에 놓인 그 모래시계가 있는데 그 모래시계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세 시대 수도원을 네. 배경으로 진행되는 게임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평상시 이제 일상을 살고 있는데 침략을 받아요. 이제 침략군에 의해서. 근데 이제 수도원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제 자신들이 죽음이 다가오는 걸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제한된 시간 안에서 진행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네. 저 이제 모래시계가 그 모래시계가. 제한된 시간을 일종의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고, 어. 그럼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는 그럼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불확실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나는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좀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임이라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무겁고 그런 느린 분위기를 바탕으로 네.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약간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음슴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실시간 채팅도 확인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면 소통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까 또 보이는데 포키님이 요즘 카드 게임 하고 싶었는데 괜찮아 보이네요. 또 하나 추천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게임 그쵸. 보여주시면서 네. 이런 식으로 게임 하나씩 알아가기 위해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채팅으로 활발하게 의견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다크 프랙처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또 어떤 식으로 이런 플레이어들에게 공포감을 유발하는지.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공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게임 화면을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도 굉장히 어둡고 피도 이렇게 막 뿌려져 있고, 공포 영화예요. 생명체들도 딱 봐도 생긴 게 딱 기괴하죠. 예. 그런 이제 분위기 뭐냐, 일단 분위기부터가 상당히 무섭고, 그리고 이제 이 게임 스토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심리적인 내면의 갈등 이런 거를 이제 그걸 이제 극대화하는. 조여오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이를테면 네. 게임으로 치면 약간 암네시아 시리즈 같은 게임이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게임도 그런 느낌의 좀 약간 심리를 자극하고 약간 좀 분위기로 이렇게 플레이어를 압박하는 그런 뭔가 압박하는 그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형태의 공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여름에 즐기기에 딱일 것 같은 그런 공포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제 47번째 게임이죠. 라멘텀이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약간 분위기가 어두워요. 근데 이 게임은 또 어떤 쪽에서 뭔가의 영감을 받았을지 궁금하거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던 다크 프랙처와는 그래픽이 좀 다르죠. 픽셀 그래픽의 게임인데 좀 그래픽은 달라도 또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또 괴물도 많이 나오고 어둡고.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의 그 공포 게임의 좀 바이블이라 불리는 러브크래프트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괴물들의 생김새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보면 좀 공포물로 굉장히 유명한 크툴루 신화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쪽이 또 팬이 많잖아요. 또 그쵸. 매니아층이 많아서 네. 그런 쪽의 그 크툴루 신화 기반으로 한 공포 게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라멘텀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48번째 게임이죠. 콜로서스 다운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블랙 코미디는 어떤 현실이 좀 풍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예, 맞습니다. 네. 이 게임에는 그 두 개의 전작이 있는데요. 그 두 개의 전작에 등장하는 저 여자 캐릭터 주인공들이 네. 굉장히 좀 독특한 친구들이에요. 한 명은 이제 약간 자기는 천재인데 세상에 부조리가 막 보이다 보니까 이 세상은 약간 좀 쓰레기야 그런 염세주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정육점 주인의 딸인데 이 동물들을 이제 동물들의 교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를 그쵸 도축으로 너희를 구하노라. 이제 그런 약간 좀 어둡고 약간 좀 뒤틀린 그런 두 명의 주인공이 네. 이제 드디어 내가 이 세상을 뒤엎겠다 해가지고 저렇게 싸우는 그런 벨트 스크롤 방식의 액션 게임이고 굉장히 좀 설정도 좀 그렇고 실제로 게임도 좀 파격적이죠. 파격적인 게임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다음번 게임입니다. 에테르나 녹티스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전투의 묘미를 좀 어떤 식으로 살리고 있는 게임인지 궁금하네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의 액션 게임이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연출도 좀 화려하고 스킬도 이렇게 막 활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 이제 또 이동 스킬 같은 걸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네. 보스를 상대할 때는 또 보스의 그 패턴을 딱 피하면서 그 약점을 노려가지고 좀 데미지를 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고 네. 이런 방식의 게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할로나이트가 가장 대표적인데 그런 이제 할로나이트와 유사한 방식의 그런 액션의 스릴 그리고 보스를 상대하는 그런 재미를 살린 게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천을 또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50번째 게임입니다. 슈퍼 사미 롤이라는 게임인데 이름만 들어도 보이시죠? 롤 굴러간다는 것 같아요. 근데 굴러서 이동하는 것 이외에 뭐 다른 조작은 없는 게임인가요, 이게?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굴러다니죠. 네. 약간 굴러다니는 게 그 소닉 느낌도 좀 나고 기본적으로는 플랫포머 게임이고 이렇게 이동하는 방식인데 구르는 것뿐만 아니라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어요. 네, 그렇죠. 혀를 내밀어서 이게 어디 이게 붙들거나 잡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예. 이제 소닉 같은 그런 스피디한 방식의 혓바닥을 좀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좀 적절히 진행할 수 있는 좀 그런 액션 플랫포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근데 컨트롤의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이는데 그런가요? 예, 근데 또 이제 그런 플랫포머 즐기는 사람들이 그런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게임을 좋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게임입니다. 에버트라이드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전략의 요소를 구현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 게임은 딱 보시면 약간 좀 공간이 좀 좁죠. 공간이 넓지가 않고 그럼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캐릭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적절히 움직이면서 피하고 공격하고 약간 좀 장기 두는 느낌도 좀 나고요. 장기를 둬야 되는데 이제 게임의 페이스가 좀 빠르다 보니까 좀 전략적인 그런 여지가 있으면서 좀 머리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 그리고 네. 그래서 조작도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게 또 층을 올라가면서 이제 게임의 양상이 계속 달라져요. 이제 재빠른 판단과 이제 적절한 조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머리를 좀 빨리 써야 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빠릿빠릿하게 굴려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고요. 다음번 게임입니다. 에어쉽 아카데미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 딱 말만 들어도 비행기를 조정하는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습니다. 비공정을 조종하는 게임 플레이는 이 도대체 어떤 게임에서 그렇게 영감을 받았을까요? 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배가 나오는데 그 배가 배군요. 이제 에어쉽이라는 것처럼 예. 하늘을 날아다녀요 이 배가. 그래서 하늘 날아다니면서 또 다른 배들이랑 만나가지고 싸우거나 아니면 또 이제 소통을 하고 아니면 그 하늘 날아다니는 데 거점 있잖아요. 정류장 정거장식으로. 그렇죠. 그런 정거장에 이렇게 들르면서 또 거기서 또 뭔가 또 이야기가 벌어지고 그런 이제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언급하기로는 대표적으로 시드마이어의 파이러츠라는 게임에서 영감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 게임이 좀 많이 좀 낯선 사람에게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어렸을 때 많이 즐겼던 대항해 시대 시리즈. 유명했죠. 예. 저희 한 시대를 딱 풍미했던 그런 게임 사회과부도 아닙니까? 책 펼치고. 하여튼 그 대항해 시대 시리즈에서랑도 좀 유사한 느낌이 나고 그렇게 배 이렇게 조종을 하면서 교역을 하고 전투하는
그런 재미를 가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채팅창에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달리는 맛도 있고 저희 빠르게 진행되고 연출도 좋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서 바로 다음번 게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라운드 마스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만으로 만유 인력의 법칙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그 간단한 그 모바일 조작으로 행성을 이렇게 컨트롤을 해요. 근데 이렇게 적당하게 탁 밀어가지고 행성이 너무 멀리 가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게 그 가운데 있는 행성을 중심으로 적절히 공전할 수 있게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되게 미묘한 조작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만유인력의 법칙이 그거잖아요. 딱 이제 행성과 행성 간의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당기고 미는 힘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복잡한 설명 없이도 이 게임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그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약간 그 저급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알까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예. 네, 알까기도 저희 많이 했잖아요. 예, 이게 딱 오프라인이든 너무 힘을 줘도 안 되고 네, 딱 적당히. 너무 약하게 줘도 안 되고. 네, 힘을 줘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54번째 게임입니다. 카바렛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동양의 그런 전통 설화를 담은 비주얼에는 또 뭔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나요? 이 게임은 딱 봐도 이제 약간 동남아 쪽 분위기가 좀 동남아 색채가 많이 묻어나죠. 실제로 약간 게임의 내용도 오리엔탈한 내용을 담고 있고 좀 전통 설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서 이 게임 보면은 약간 사후 세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죽었을 때 그 사후 세계가 어떻게 묘사되고 네. 실제로 그래서 초반에 보면 배를 건넌다라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는데 우리가 사후 세계 묘사할 때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배로 이제 저승 세계로 간다. 하면서, 그걸 이제 저런 약간 감미롭고 몽환적인 그런 비주얼과 더불어서 풀어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사후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게 또 다소 철학적인 인문적인 내용이 좀 많잖아요. 그쵸. 좀 약간 그런 진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뿐만 아니라 그림체도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한 네, 게 많이 좀, 들거든요. 네. 네, 그림체까지도 이쁜 그런 게임을 만나봤습니다. 다음번 게임이죠. 아웃 오브 라인이라는 게임인데 도대체 이 게임의 플레이 타임은 어느 정도가 걸리나요? 이 게임은 이제 약간 퍼즐 플랫포머 느낌의 횡스크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인데 이런 부류의 게임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림보, 인사이드 그런 게임이 있죠. 보통 이제 그런 게임들 보면은 플레이 타임이 한 2시간에서 2시간. 길어봤자 한 4시간 정도고 이 4시간. 게임도 마찬가지로 한 2-3시간 정도면은 다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그만큼 이제 퍼즐이면서 적당히 좀 힌트가 다 보여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상황을 풀어나가고 이렇게 어떻게 풀어나가지 그 추론만 잘 하시면은 그 게임의 흐름에 잘 해가지고 무사히 좀 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어느 정도 직관적인 면모가 있다 보니까 그를 깼을 때 그런 성취감까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 게임이죠. 레전드 오브 티안딩이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의 주인공인 티안딩이라는 친구가 뭔가 그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시죠. 친구라고 표현하시기엔 너무 대단한 분이신데 네. 이분이 실제로 대만의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일제 그 병력들 세력들의 이렇게 항거에서 이렇게 뭔가 좀 독립운동 비슷한 그런 걸 벌인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요? 대만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거의 역사적인 위인으로 지금 티안딩. 칭송받고 있는 분이시죠. 오. 그래서 이제 옛날 인물을 모티브로 한 게임이고 그래서 이제 그 티안딩이 돼가지고 이제 일제 그 약간 나쁜 악의 세력을 무찌르는 게임인데 실제로 게임을 봐도 약간 좀 타격감도 되게 좋고 네. 연출도 약간 만화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런 액션 타격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제 점령당한 역사를 우리도 좀 공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충분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그 한때 유행했었던 플래시 게임 중에 이순신 장군 게임이 그쵸, 예,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풍기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57번째 게임이죠. You suck at parking 이 게임인데 파킹 주차죠. 이 네. 게임은 이 주차가 얼마나 괴롭게 구현이 되어 있나요?
게임 제목만 봐도 딱 느낌이 오죠. 아, 그니까요. 굉장히 그 조작이 일부러 진짜 난해하게 조작이 돼 있고 네. 이게 정교한 조작을 하려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게임인데 어려워 보여요, 좀. 예, 실제로 게임이 어렵습니다. 아, 그니까요. 요즘 보면 또 이렇게 좀 고의적으로 조작을 어렵게 하고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좀 혈압 유발하는 그런 게임들이 나오잖아요. 또 네, 이를테면 맞아요. 그 항아리 게임이라던가 네, 항아리, 난리 나죠. 한때 또 강타했던 그런 게임처럼 약간 일부러 어려운 조작을 좀 의도를 했고 이런 게임이 또 하는 것만큼 보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뭔가 그래픽도 약간 3D틱하게 해가지고 네. 사람이 이렇게 평소에 길만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돌고 아크로바틱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런 맛이 좀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 58번째 게임입니다. 잉크드라는 게임인데요. 말 그대로 뭔가 그리는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게임인 것 같은데 직접 그림을 그리는 플레이가 이 게임에는 어떤 영향을 좀 끼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게임 보시면 딱 그래픽을 봐도 뭔가 느낌이 좀 있죠. 약간 잉크로 이제 만년필에 네. 잉크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린 듯한 아, 맞아요. 그런 그래픽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임이고 실제 게임도 이제 오브젝트를 그려요. 그래가지고 뭐 블록을 그린다던가 계단을 그린다던가 그 손으로 그 계단을 이렇게 쓱쓱 그려서 저기다 배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참신하고 일단 비주얼도 뭔가 굉장히 뭔가 만년필로 그린 듯한 느낌이 좀 있고 네. 그래서 그 내가 직접 이렇게 그려서 캐릭터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좀 색다른 재미가 있는 인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최근에는 진짜 멋있는 그래픽, 3D 그래픽의 화려한 그래픽들이 대세였는데 이런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의 앤틱한 감성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단어네요. 엔티. 59번째 게임이죠. 에로그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몽환적인 이런 애니메이션이 연출이 되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나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흑백 애니메이션 그리고 뭔가 손그림 느낌의 그런 비주얼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네. 그리고 전체적인 게임 진행도 좀 상호작용이 많지 않아서 애니메이션 진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게임인데 이 게임은 사실 그 라틴 아메리카 쪽 설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아까 그 카바렛에서 얘기했던 또 삶과 죽음 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뭔가 우리 무의식의 그 내면의 무의식의 흐름 같은 거를 저런 식으로 약간 좀 추상적인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내고 있어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자체로도 뭔가 감상하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면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더 이제 게임의 의미를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뭔가 해외 작품 위주로 이렇게 다뤄보고 있는데 거의 뭐 철학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게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고 이제 60번째 게임 마이 러블리 와이프 게임의 제목이 사랑스러운 부인인데 아마 이 유부남 분들은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이 게임의 이름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인이 사랑스러울 수 있죠. 아, 그렇죠. 사랑스러울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민심들은 그렇더라고요. 네, 요즘 네. 또 민심이 그런데 네. 이 게임의 배경은 이제 남자가 등장한 연금술을 하는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 남자가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인을 이제 병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그런 도입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네. 자신의 연금술을 활용을 해서 부인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요즘 또 애니메이션 중에 비슷한 연금술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 주인공이 연금술로 이제 서큐버스를 불러요. 일종의 그 아름다운 서큐버스를 부르는데 그 서큐버스와 이제 소통을 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서큐버스를 희생해서 부인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살리는. 네.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연금술로 이제 뭔가 서큐버스를 만들고 서큐버스와 소통을 하면서 부인을 살리기 위한 그런 과정을 담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독특한 소재 게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 게임은 저스티스 석스 리차지드라는 게임인데 이게 직접 조종할 수 있는 청소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계시나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크루즈 선박 좀 큰 크루즈 선박을 배경으로 한 게임이고 네. 그 이제 약간 좀 납작하게 생긴 그 로봇 청소기를 우리가 직접 조종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로봇 청소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네. 그 이제 선박에 몰려온 악당들을 이제 좀 특이해요. 네. 걔네를 이제 처치를 하고 이제 악당을 처치하면 이 시체가 막 이렇게 막 흩어지거든요. 막 고기 덩어리처럼 막 이렇게 흩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바닥에 피가 막 깔리잖아요. 그럼 이제 청소기의 역할이 뭐겠어요? 지우고 이제 청소. 치우고. 그렇죠. 예, 그 핏자국을 이제 청소를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결국 이 게임은 이제 적들을 상대하는 전투랑 이제 바닥을 청소하는 그 청소를 동시에 하는
이색적인 컨셉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컨셉이 되게 이색적인 만큼 또 독특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캐릭터가 보니까 청소기가 갑자기 막 커져가지고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스킬 같은 그런 건가요? 그쵸. 스킬 하다 중에 보면 또 하나- 다양한 스킬이 좀 있죠. 뭐 전기를 발사한다던가. 네. 예. 뭔가 액티비티한 면모까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62번째 게임이죠. 파이어 걸입니다. 예, 소방관의 그 이야기를 좀 다룬 것 같은데 소방관의 그런 화재 진압하는 그런 작업들을 또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 게임은 파이어걸 그러니까 소방관 소녀가 저렇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임이고요. 네. 보시면 뭔가 픽셀 그래픽인데 뭔가 3D 느낌 나고 굉장히 그 구도라던가 이게 좀 굉장히 독특하죠. 스피디하기도 하고요. 뭔가. 네, 그래서 실제로 저 그래픽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분들도 좀 많았어요. 네. 독특하기도 하고. 그런 게임이고 이제 실제로 저 이제 등에 맨 그 소방 호스 네. 호스를 활용해 가지고 불을 꺼요. 불을 끄고 그 사고 현장을 좀 진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또 구출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방관들이 하는 그런 구조 작업을 저런 이제 깜찍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그런 특유의 픽셀 그래픽이랑 실제 약간 전투를 하는 듯한 실제로 그 화재를 형상한 괴물들이 나오거든요. 화재를 형상화한 네, 괴물들. 불처럼 생긴 그런 네. 괴물들이 나와서 이제 그걸 이제 소방관이 하는 작업들을 뭔가 게임 재미있게 좀 이렇게 풀어낸 인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임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다음번 게임입니다. 사이버 맨헌트라는 게임인데 이 뭔가 사이버 쪽에서 사람을 사냥한다. 인터넷으로 신상을 터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요. 이 게임 플레이가 유저분들의 그런 양심을 좀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의도해서 만든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게임 플레이하면은 이제 그 가상의 그 인터넷 공간에서 또 SNS 같은 거를 또 추적을 하고 포털 사이트 통해 가지고 그 신상 털고. 신상을 털고 네. 또 해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킹을 해가지고 정보를 몇 개를 위조를 한다던가 네. 정보를 몇 개를 캐낸다던가 그런 게임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임이거든요. 아니 구글도 아니고 고고예요. 예. 페이스북도 아니고 툰뱅크.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쓸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일단 해킹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색다르기도 하고 아무나 하기 힘든데 그걸 이제 쉽게 이제 게임으로 할 수 있게 좀 그런 역할도 있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좀 이게 맞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또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게임이 그걸 좀 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일종의 이런 남의 신상을 이렇게 너무 이제 쉽게 이렇게 접근하고 그게 과연 옳은 행동인가에 대해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고 그게 또 이 게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그런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까지도 염두에 두게 만드는 그런 게이밍과 동시에 이런 문화는 좋지 않다라는 것까지 같이 꼬집어주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게임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 게임이죠. 텐덤 테일 오브 섀도우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현실 세계와 그림자 세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나뉘게 되나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명의 캐릭터가 등장해요. 이제 열쇠 소녀가 등장하고 네. 고민형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두 캐릭터를 동시에 조종을 하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조종을 하는데 소녀를 조종할 때는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 시점으로 진행이 되고 네네네. 고민형을 조종하면 이게 사이드뷰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시점을 번갈아 진행한다는 점도 좀 참신하고 네. 게다가 이제 두 캐릭터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죠. 이를테면 소녀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림자의 위치나 크기를 바꿔두면은 그 고민형이 이제 그 그림자를 이제 지형으로 삼아서 이동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에요. 1인 혼자서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혼자서 혼자서 네. 번갈아 가면서 네. 아마 멀티플레이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으로 아는데 네. 또두 명이 같이 해도 재미있을 것 같고 혼자서 또 충분히 번갈아 가면서 조종할 수 있으니까 그 맛도 있으니까. 좀 그런 두 가지 시점을 번갈아 활용을 하고 또 이제 두 캐릭터가 그런 식으로 뭔가 그림자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서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이 제게는 굉장히 좀 참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거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뭐 그래픽이 몽환적이라서 아름답다라는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 아주 좋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간 채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번째 게임입니다. 라비린스 시티라는 게임인데 이게 윌리를 찾아서와 뭔가 그런 같은 숨은 그림 찾기 게임
게임인가요, 혹시? 예, 일단 윌리를 찾아서라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네. 숨은 그림 찾기의 대명사라고 그쵸. 할 수 있고 실제로 요 비주얼을 보시면 좀 비슷해요. 유사한 느낌이 많죠. 좀 사람들 북적북적거리고. 네.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원작이 존재해요. 미로 탐정 피에르라는 그 일본 작가들이 만든 원작이 존재하는데 네. 게임 제작은 또 프랑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은 아니고 저기 네. 보시는 이제 꼬마 탐정 캐릭터를 직접 조종을 해요. 그럼 이제 캐릭터를 조종해서 저 안의 세계를 돌아다니는 건데 네. 그 안의 세계를 이제 직접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탐험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게임이고 네. 재밌는 건 이제 저 인파들이 막 북적이고 물건들이 많은데 네. 저 물건들이 인간들이 다 살아 숨쉬듯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네. 생동감 있게. 네. 계속 흔들려요, 이렇게. 예, 흔들리고 막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 또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내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요. 그런 광경도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이런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저렇게 생동감 있게 막 이제 살아있는 듯이 움직이는 광경도 신선했고요. 네. 예,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이 그 되게 캐릭터가 독특한 되어서. 네. 놀이공원 같은 세계를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게 어. 거기서 또 저는 좀 많은 충격을 또 받았었습니다. 감정이입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플레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3회차의 마지막 게임이죠. 다비고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VR과 PC의 전투는 또 어떤 양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요 다비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게임도 이제 비대칭 예전 게임이고요. 네. 이제 VR 기기를 통해서 이제 거대한 거인이 돼가지고 네. 조그마한 이제 인간들을 상대하는 거고 이제 인간들은 이제 컴퓨터로 거대한 그 VR로 조종하는 거대한 거인들을 상대하죠. 신기한 컨셉인 것 같아요. 예, 어제도 좀 비슷한 게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전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요. 정신없고 캐릭터 움직임도 빠르고 네. 그리고 보면은 빵빵 터지죠. 그렇죠. 로켓 같은 거 쏴가지고 빵빵 터트리는. 잘 안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그렇죠. 잡기 힘들죠. 그렇죠. 하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그 서로 간의 기기도 다르고 서로 간의 역할도 다른 그런 비대칭 대전 게임. 요즘 또 이런 게임이 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게임도 이제 VR과 PC를 동시에 활용하는 그런 이색적인 대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다양한 면모를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빠른 속도로 저희 나인이원 초이스인 BRC 세 번째 제 3회를 마무리를 시켜 왔는데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1시 30분에 마지막 이 나인이원 초이스인 BRC가 남아 있고 또 뭐 잠시 후에 12시 30분부터는 어제 굉장한 재미와 긍정적인 호평을 많이 보내주셨던 빅쇼, 빅커넥터즈 쇼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잠시만 기다렸다가 또 빅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